특히 사정 직후에 피임기구의 링을 잡지 않고 음경을 바로 빼게 되면 쉽게 벗겨지기 때문에 입구 쪽에 남을 수가 있습니다. 초기에는 하복부 또는 자궁 안쪽 아니면 질 안쪽에 이물감 같은 것을 느끼실 수도 있고 세균성 염증이나 점막 손상의 위험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성병을 막아주는 보호막이 없어지고 가능한 한 빨리 의료진과 상의하셔서 나에게 맞는 가장 좋은 방법을 찾으시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원장님, 피임기구가 관계 중 안에 들어가서 당황했던 게 많더라고요. 실제로 자주 있는 일인가요? 네, 생각보다 흔합니다. 중요한 건 그럴 때 당황하지 않고 제대로 대처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자보다 편한 남자 의사 산부인과 전문의 길기원입니다. 네, 꽤 자주 보는 케이스입니다. 특히 사정 직후에 피임기구의 링을 잡지 않고 음경을 바로 빼게 되면 쉽게 벗겨지기 때문에 입구 쪽에 남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사이즈가 크거나 작은 경우, 윤활이 부족해 마찰이 큰 경우 또는 체위 변화가 잦거나 격한 움직임이 있을 때도 잘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용 전에는 유통기한이나 보관 상태를 꼭 확인하고 사용 중에는 공기 빼기, 윤활제 보조, 또 사용 후에는 기둥을 잡고 빼기 이 세 가지만 잘 지키셔도 발생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느끼시는 분도 있고 전혀 모르시는 분도 있습니다. 즉시 느끼시는 경우는 헛도는 느낌이나 갑자기 윤활감이 달라지는 느낌을 말하고요.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는 샤워하다가 발견하거나 이물감, 분비물의 증가, 냄새가 나서 의심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몰랐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제거하는 절차를 밟는 겁니다. 초기에는 하복부 또는 자궁 안쪽 아니면 질 안쪽에 이물감 같은 것을 느끼실 수도 있고 또 가끔 출혈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계속 방치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냄새나 분비물이 증가하고 따가움이 생기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시간이 하루나 이틀, 즉 24시간에서 48시간 이상 머물게 된다면 세균성 염증이나 점막 손상의 위험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고열이나 악취가 심한 분비물, 지속되는 통증, 하복부의 통증 및 압통이 동반된다면 즉시 병원에 내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제때 제거만 잘 해주면 큰 문제 없이 회복이 됩니다. 네,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젓가락이나 핀셋, 헤어핀 같은 도구는 가능한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질 안쪽 점막은 굉장히 얇고 부드러워서 긁히면 상처가 나고 감염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샤워기로 강하게 물을 쏘거나 세정제를 사용하는 것도 피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세균을 오히려 더 안쪽으로 밀어 넣거나 내부의 산도, pH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을 깨트려서 염증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일이 들어간 윤활제도 쓰면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라텍스 재질의 피임기구를 약하게 만들고 더 쉽게 찢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혹시라도 조금 기다리면 알아서 내려오겠지 하고 오랫동안 그냥 두는 것은 사실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세균이 번식하고 염증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마지막으로는 무리해서 계속 빼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깊게 안쪽으로 밀어넣는 경우가 제일 조심하셔야 될 경우입니다. 네,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피임기구가 질 입구 쪽에 있고 손끝으로 쉽게 닿는 경우다 라고 했을 때는 스스로 빼보셔도 됩니다. 자, 방법은 제가 알려드린 순서대로 따라 하시면 편안하고 안전하게 제거가 가능하실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손을 깨끗하게 씻고 손톱은 당연히 짧게 다듬은 상태가 필요합니다. 만약이라도 필요하신다고 하시면 윤활제를 약간은 발라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세인데요.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하는 자세보다는 흔히 변기 앉는 자세, 즉 스쿼트 자세와 같은 자세가 복부에 살짝 힘을 가하면서 아랫방향으로 압력이 가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손가락 중에 검지 한 손가락만 천천히 질 입구를 통해서 넣어서 피임기구의 가장자리, 그러니까 콘돔의 링 부분을 살짝 걸어서 당긴다는 느낌으로 빼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당길 때는 천천히 일정한 힘으로 빼야 하고, 통증이 느껴지거나 만약 불편감이 느껴지실 때는 바로 멈추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만약에 위와 같은 방법을 2번, 3번 시도했는데도 안 되거나 만약 콘돔이 자꾸 안쪽을 밀려가는 느낌이 든다고 하실 때는 계속 시도하시다가는 통증이나 출혈이 나실 수 있기 때문에 즉시 병원에 오시는 게 좋습니다. 병원에서는 저희가 사용하는 스페큘럼이나 핀셋을 이용해서 안전하게 제거를 하는 동시에 점막 손상이나 질 감염의 여부까지도 함께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라도 파트너, 즉 남편이나 남자친구가 빼주시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손톱에 의해서 상처를 입으실 수도 있고 적절하지 않는 압력으로 인해서 질 점막이 손상되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잠자리 도중에 사정이 있었거나 또는 피임기구가 찢어지거나 빠져서 안에 정액이 들어갔을 때 이런 가능성이 있다고 하신다면 임신 가능성은 사실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대처하시는 게 좋은데요. 우선은 응급피임약을 둘 수가 있습니다. 응급피임약은 아시는 대로 가능하면 빨리 복용할수록 효과가 좋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72시간, 120시간 이내 복용하시면 효과가 있는 응급피임약이 있기 때문에 환자분의 상태, 즉 상황에 따라서 맞게 복용하시면 되고요. 한 번만 복용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꼭 병원에서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하고 진료를 보신 다음에 복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자궁 내 피임 장치를 응급 피임 방법 중 하나로 사용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잠자리 후에 가능한 5일 이내에 삽입하면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는 알려져 있는데 아무래도 시술이다 보니까 적응증이라든지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권유드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 여부는 테스트 시기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소변으로 하는 가정용 임신 테스트는 잠자리 후 14일 또는 생리 예정일이 지나서 하시는 게 좋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혈액 검사인 베타 HCG는 약 7일이나 10일 정도 지나면 양성이 나오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적절하게 검사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경구 피임약을 복용하고 계셨다고 하면 복용을 쭉 이어가시고 추가로 7일 정도는 피임기구를 보조적으로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배란 시기나 생리주기, 기저질환 등에 따라서 선택하실 수 있는 방법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의료진과 상의하셔서 나에게 맞는 가장 좋은 방법을 찾으시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피임기구가 빠지면 사실은 성병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실 수밖에 없는데요. 성병을 막아주는 보호막이 없어지고 소실되는 거라서 흔히 말하는 성병의 감염성은 아무래도 올라가신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사 시기와 방법을 아시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요. 사실은 성병들은 여러 가지 질환이 있고 각 질환에 대해서 잠복기가 다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임질이나 클라미디아는 보통 노출되고 1, 2주 정도 잠복기가 있고, 또한 트리코모나스도 한 1, 2주 정도 잠복기가 있고, 매독도 보통은 환자분에 따라서 다르시지만 이것은 즉시부터 거의 한 몇 개월까지도 잠복기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따라서 이것을 각각 우리가 다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노출이 되시고 나서 적어도 한 2주 정도 차이는 먼저 검사를 해보시고요. 혹시라도 내가 지금 증상이 있거나 분비물이 있거나 출혈이 있다고 하실 때는 바로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 에이즈와 같은 질환도 있을 텐데요. 이것도 잠복기가 있지만 최근에는 노출이 되고 한 2주 정도에 HI 항원 항체 검사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검사를 받으시게 되면 민감도와 특이도가 거의 99% 이상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병 검사는 시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너무 빨리 하신다고 하셨을 때는 오히려 잠복기에 해당돼서 내가 증상이 안 나오실 수도 있고, 또 너무 늦었을 때는 이미 증상이 발현되고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제가 말씀드린 시기를 잘 지키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생소하고 당황스러운 상황일 수 있지만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알고 있다면 훨씬 더 차분하고 적절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혹시라도 이런 당황스러운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여성 건강에 꼭 필요한 이야기를 더 쉽고 편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